오늘은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치매에 관련된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이 치매라는 것이 이제 이 수면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 잔 사람과 7시간 이상 잔 사람의 이 비교군으로 놓고 연구를 했는데 6시간 잔 사람에 비해서 7시간 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30% 정도 더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면은 우리 인체에 되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루 2~3시간 자고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고3 수험생이 되면 하루 1시간을 줄일 때마다 이렇게 그런 문구 뒤에 적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부인의 얼굴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1시간 덜 자고 나중에 예쁜 부인을 만나겠다. 그런 문구를 적으면서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과하지 않게끔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치매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사는 산삼배양근을 통해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치매 우리 회사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더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매우 많은 관련이 있어요. 연구 자료를 놓고 보면 이렇게 치매하고 인삼하고의 이런 삼과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리서치된 자료를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서치 자료.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기사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기사 내용이 보일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기사가 있어요. 인삼 오래 먹은 노인 치매 위험 낮다. 이게 보면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 해가지고 6,422명을 대상으로 인삼 섭취 기간과 인지 기능 간 관계 확인이라는 뉴스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 액상황 형태의 인삼, 홍삼 추출물을 5년 이상 섭취한 고령층은 이 비섭취군에 비해 치매 등 인지 기능 장애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면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인삼 섭취량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60세 이상 6,422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추적 연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연구팀이 대상자의 인삼 섭취 기간을 기준으로 섭취 안함 그리고 5년 미만 섭취, 5년 이상 섭취 이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1차 추적 검사와 2차 추적 검사의 분석 결과 섭취 안함 대상군의 경도 인지 장애 혹은 치매 등 인지 기능 장애 비중은 32.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5년 미만 섭취군은 27.1%, 5년 이상 섭취군은 24.7%로 인삼 섭취 여부에 따라서 최대 7.9% 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섭취 안 하신 분류하고 5년 미만 섭취 그리고 5년 이상 섭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죠. 섭취를 안 했을 때는 대상자가 32.6% 정도 이게 높고 5년 미만 섭취했을 때는 27.1%, 5년 이상 섭취했을 때는 24.7%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연구는 이 인산 추출물 복용군의 비율이 4배 이상 높고 대상자를 중년층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5년 이상 인산 추출물을 섭취한 노인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복용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서 좋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아시아 최초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대규모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삼이 이렇게 치매에 좋다는 연구 자료예요. 제가 이 연구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이 삼이 갖고 있는 효능이 되게 다양한 효능들이 있어요. 되게 뛰어난 효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증명된 것들이 많은데 현재 와가지고는 사실 우리 고려 인삼이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농약을 현재 많이 치고 있다거나 또 인삼을 먹으면 이렇게 이 열이 많은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제가 그 관련돼서 승열작용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도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해피두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리서치 자료를 제가 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될까? 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사에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인삼은 먹으면 안 돼. 한의사들도 인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승열작용에 대한 거예요. 자, 고려 인삼을 먹으면 열이 오른다라는 속설로 이렇게 기후가 더운 지방인 홍콩 시장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캐나다의 화기산 판매업자들이 고려 인삼이죠. 고려 인삼의 점유율을 낮추기에 여기 전혀 근거 없이 지어낸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승열작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에서 화기삼이 나와요. 미국 삼삼이 이제 화기삼이라고 하거든요. 화기삼 판매업자들이 이렇게 화기삼을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려 인삼의 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특히 우리나라 고려 인삼을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한 이유도 있어요. 근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고려 인삼이 먹으면 몸에 열이 난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이 몸에 열이 잘 나지 않는 화기삼, 이게 미국삼을 먹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 루머를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루머를 퍼뜨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 전만 해도 전 세계 인삼 시장에 약 30%를 우리 고려 인삼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3% 밑까지 추락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한의사들도 그렇고
이게 근거 없는 막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게 이 삼을 먹으면 이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몸의 온도가. 예. 여기 보면 이, 이 승열작용에 관한 국내 임상실험의 인삼 복용으로 인한 체온의 변화는 없었으며, 예,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 인삼 섭취에 따라 체온의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라고 출처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내 여기 보면 인삼 최대 소비처인 광동에서 실시한 광동 중의대 임여교수팀의 임상 실험에서도 체온, 구강건조, 홍조 등 시리얼과 관련해 30개 증상과 흉부 불쾌감, 혀의색, 맥박 등 허열과 관련된 15개의 증상 등 승열과 관련된 45개의 증상 변화에 대해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삼을 먹과 안 먹고의 차이가. 또 고려 인삼의 불면증, 졸림, 변비, 체중 증가 등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식품 안전성 또한 입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삼 복용 후에 체온이 오르는 느낌이 뭐 때문에 오르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초 혈관의 혈행이 개선되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혈류 흐름이 개선되면서 오는 이렇게 온도가 상승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놓고 보면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를 조절. 예. 요 부분 제가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리서치만 좀 잘해도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렇게 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근거 없는 설이고 실질적인 작용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이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 해피둘에 계신 분들은 인삼을 먹었을 때 온도가 오른다 또는 체온이 오른다 또는 이렇게 인삼은 몸에 안 맞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그 정확한 이게 혈행 흐름이 개선되어서 온도가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하고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 루머가 이렇게 퍼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고려 인삼이죠. 고려 인삼은 인삼 플러스 산삼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고려 인삼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고려 인삼이 고려 시대를 비롯해서 근 1800년도까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는데 놀랍도록 그 역사 구조에서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짤막한 상식적인 측면에서 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잘 깔끔하게 정리되어 게 있어요. 인삼의 세계사라고 해가지고 서양은 왜 인삼의 역사를 숨겨왔을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이와 관련된 얘기를 짧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업자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거를 제가 발췌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617년 일본에 주재하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리처드 콕스는 런던 본사에 통신문과 함께 작은 꾸러미를 보냈다고 해요. 이 작은 꾸러미가 뭐냐? 네, 놀랍게도
고려 인삼이에요. 한국에서 온 좋은 뿌리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 뿌리는 은과 맞먹는 가치를 지니는데 이곳에서 이 뿌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으로 간주되며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대요. 그 꾸러미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고려 인삼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면 인삼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명약으로 알려졌기에 존 로크와 라이프니치 같은 철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유럽인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인삼 연구에 매진하여 폐질환이나 우울증, 여러 병을 치료하는데 인삼을 사용하기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보면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세계 상품 자리를 차지한 인삼. 근데 이 인삼이 18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고 되어 있죠. 어떤 국면이냐? 여기 보면 먼저 서구 의학학계에서 산삼의 위상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어떤 식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냐면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약전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전을 개혁한 거예요. 어떻게 개혁했냐면 요즘 이렇게 우리 보면 모든 이 식품에는 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약전에서 약품의 원료, 제법, 성질 등을 기재한 약제 처방 기준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 약전을 개혁을 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약전에서는 이렇게 비이성적인 약제들을 제외하면서 이렇게 인삼도 사라지거나 효능이 폄하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서양의학계가 인삼 유효 성분 추출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제 이 커피의 카페인이나 앞편의 모르핀처럼 인삼의 주 성분이 뭐예요? 사포닌이잖아요. 이 사포닌을 분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포닌을 분리하지 못하니까 이 서양의학계에서 이걸 활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분석하고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학 개편을 하면서 인삼의 효능과 효과들을 축소시키고 이런 게 이렇게 인삼이 갖고 있는 고려 인삼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폄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삼이 이제 우리 옛날 시대에는 약제로서의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 현대 와가지고는 그냥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한 분류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면 결국 인삼은 서양의 근대 약학 시스템이 정복하지 못한 불가해한 약초가 되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인삼은 300년이 되면 산과 강의 전기를 받아서 인간의 형상으로 변한다. 하지만 이것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흰 피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궁극의 처방이고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불로장생의 영약이라고 칭송한다. 여기 보면 밑에 더 그래픽 1877년 9월 8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영국 화보 잡지 신문이에요. 더 그래픽이라는 영국 잡지예요. 화보 잡지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신문에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은 열 체질도 상관이 없다. 그냥 간추려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이걸 옮기면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성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수님 지단자님이
우리 제품을 먹고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관선상에 다 있어요. 이제 고려 인삼은 이제 이 기본적인 인삼, 홍삼, 그리고 이게 산삼까지 이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전에 제가 공천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3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게 생장이 일정이 이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사포닌 성분들이 다양한 성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없었던 성분들이 생성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궁극적인 이 가치로 놓고 볼 때 이 가장 원리에 가까운 게 이 천종산삼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는 게 대략 120년 정도 된 천종산삼을 현재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통 해요. 그래서 경매가가 평균적으로 한 뿌리당 약 1억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삼이 되게 좋은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산삼에는 인삼이나 홍삼에는 없는 최소 7종류 이상의 사포닌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포닌 함량이라 하더라도 인삼이나 홍삼에 비해서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개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산삼이 갖고 있는 가치는 뛰어난데, 현대의 이 생명공학 기술이 놀랍게도 발전을 해서 그러한 이 120년 된 천정산삼을 그대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산삼을 120년 정도 된 천정산삼을 그대로 배양을 해 가지고 복제 배양을 해서 지금 그 배양근을 가지고 제품화해서 지금 우리 이 해피두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고객들께 이렇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피두레 우리 사업자 가족 여러분들께서 뭐 많은 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계략적인 흐름이나 우리 이 삶이 갖고 있는 것, 기본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을 알면서 고객들을 응대를 하게 되면 고객들도 훨씬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냐면 상품에 대한 이 가치는 고객이 얼마나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른 그 비용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이렇게 겉면을 잘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통해서 전달을 할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런 산삼 배양근 좋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짤막한 여러 가지 상식들, 기본적인 근거에 바탕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또